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원조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서 상승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 기대감이 기대치에 못 미쳤죠. ETF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된다.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블랙록, 피델리티도 그렇고 이쪽으로 자금력이 유입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순 유출이 되고 한쪽에서는 순 유입이 된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10억 달러 순 유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게 바로 블랙록 이더리움 ETF다. 말씀드렸지만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는 게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 간다. 그렇다는 건 비트코인 ETF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임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온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비트코인 1억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더리움 ETF도 그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이더리움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그 밑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추가적으로 슈팅 구간이 더욱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원조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하고 나서 50%의 급등력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이더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원조 이더리움답게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이 높았었고 이번 이더리움 ETF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그에 대한 수혜를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느 단가에 위치해 있습니까? 확실한 바닥 구간.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뉴스에서 이더리움 ETF 이 기대감이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상승력을 50% 넘게 날았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다. 근데 상승했던 시작 전까지 떨어졌던 게 바로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완벽한 바닥 구간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이고 있다. 제가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왜? 지금이 완벽한 바닥 구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매매 대응을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죠. 이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도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고 문자와 카톡방 주소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전화번호 010-6531에 7908 여기다가 숫자 1번만 넣어주시면 되신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력에 대한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매매 대응이 어떤 건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바닥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닥에서 어떻게 할까요? 비중을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 요즘 시장입니다. 왜?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이 인출량이 많았다. 그 부분들 때문에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갖고 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무리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비중은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공급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최고 4,000달러 도달할 낙관론이 등장하고 있다. 자, 이게 8월 12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이더리움이 거래소의 공급량이 사상
최저치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매도를 안 하겠다. 물량을 지금 거래소에서 다 빼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량을 왜 뺄까? 당연하겠지만 지금 시점이 확실한 바닥 구간이고 추가적인 슈팅 구간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스테이킹을 더 걸고 차라리 매도 물량을 줄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맞추어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창시자는 10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새 지갑으로 이체를 하면서 확실하게 매집 물량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해당되는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더리움 ETF, 블랙록 이더리움 ETF가 10억 달러의 순유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비트코인 ETF와 동일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이 고래들의 노림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떠한 노림수 보니까 이 월가라는 세력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를 출시할 것이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한 매집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매수와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고래들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넘어가면서 해당되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움직임 또한 매집되는 측면으로 같이 보시면 너무나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선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EDXM 뭡니까?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이 마지막 자리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원래 이 자리가 비트코인 캐시였거든요. 근데 BK가 왜 상폐됐습니까? 중국에서 채굴량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상폐됐습니다. 그만큼 이 월가라는 곳은 SEC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던 SEC가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의 움직임이 탄탄하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나와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그럼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그것 또한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오늘 날짜 나도 속보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비트코인 거래소의 잔액이 2018년 말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또한 최저치의 거래소의 물량을 확인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뭐라고 했습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곧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그에 대한 가치 상승력은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우리가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금리 결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빅 스텝 할 것이냐, 일반 스텝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따라 인하률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지금 이게 이번 주에 나올 경제지표인데 8월 13일 내일 날짜로 생산자 물가지수, 14일 수요일 날짜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리를 인상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물가가 높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금리를 인상시켰거든요. 근데 물가가 잡혀간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겠죠. 지난주 월요일 날 엄청난 폭락되는 시장을 겪어봤습니다. 왜?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했다. 금리 인하 시점을 놓친 게 아니냐? 라는 부분들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면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었죠. 근데 이 물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에 얼만큼 인하할지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게 우리 개인만 투자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여기에 투자합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주식시장에 코인 시장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도 금리를 해당되는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날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고 S&P 500 또한 마찬가지죠. 물론 상승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현재 시장은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변동성 자리에 마지막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비중 관리까지도, 나는 5만 5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수해서 엄청나게 손실 중입니다. 내 매입 단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날짜 상승 구간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바닥에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적으로 슈팅 구간 크게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수익 구간을 더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매매를 못하면 절대적인 후회만 남는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 주소도 무료니까 체크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